5060 시니어분들의 자리 잡는 그날까지. 여러분, 보통의 퇴직, 이 퇴직이라는 단어를 요즘은 이제 점점 나이가 어려진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대체로 이 퇴직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기가 40대 중후반 또 50대 초반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은 굴지의 대기업 S그룹에서 23년차 팀장까지 하고 조기 퇴직을 선택한 분의 사연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분도 회사에서 명의퇴직을 할 거냐 이렇게 인사팀에서 이야기를 듣고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조기 퇴직을 선택을 했는데요. 지금 퇴직하고 2년 된 이 시점에 이분의 퇴직 후의 생활과 어떻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지, 요즘 퇴직, 희망퇴직, 명예퇴직 이런 시기에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이분의 사연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희망퇴직을 받아들이냐 버티냐, 이것은 전적인 본인의 의지이죠. 명퇴금이 많을수록 퇴직을 선택하게 되는데, 명퇴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가 퇴직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준비했는지에 따라서 이 퇴직 후의 생활이 결정이 된다. 이 사연자분도 여실히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분의 사연은요, 만 49세 S그룹 부장 자리를 내놓고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마주한 사회, 막상 살아보니 이 삶이 저에게 더 맞습니다. 저의 2년 전에 퇴사 소회를 10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바깥은 생각보다 지옥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퇴직하고 나면 바깥은 지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분도 바깥은 지옥이 아니었다, 살아볼만 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고요? 나와보니 즐겁게 경험할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삶과 사람이 있더라고요. 단 최소한의 노후 준비 완료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생각해보니 회사 생활도 전쟁터 같진 않았습니다. 재직 23년 중에 7년 정도는 일과 사람이 좋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했으니까요. 이후는 돈 받고 일도 배운다는 마음으로, 때론 오늘도 하루 일당 번다는 마음으로 경험하고 직장 생활을 버티긴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월급 받고 일을 배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대가로 받는다,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월급 받고 일을 배우는 경우가 많죠. 이게 사실 발상의 전환입니다. 두 번째는요, 퇴사해보니 회사와 나의 관계는 only 근로계약 관계이다. 사실 이거를 깨닫기가 쉽지는 않은데 나와보니까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only 근로계약 관계입니다. 맞아요. 주인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아무개 가족도 아니고 회사와 한 몸도 아니었다는 걸 깨달으니 그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회사에서는 조직의 목표라는 게 있고 조직의 유대라는 게 있고 조직의 방향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구성원으로 지내는 거는 조직의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세 번째는요, 일요병과 월요병이 사라졌다. 분비는 금토일보다 시간 부자로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한가로운 월화수목이 좋아졌습니다. 덩달아 일요일 오후의 우울함은 여유 있는 월요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뀌더라고요. 네 번째, 수면의 질이 급상승했다. 내일 출근을 위한 기상 시간을 염려할 필요가 없으니 언제든 편하게 잠들고 편하게 깹니다. 잘 잘 수 있다는 건 큰 행복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다섯 번째, 신분 이동이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나의 사회적 신분이 달라짐에 따라 알고 지내던 많은 사람들이 걸러지고 내가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사랑을 주고 싶은 사람들이 선별됩니다. 먼저 연락하고 인사주는 후배들에겐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한 번씩 쏘는데요. 이 젊은 친구들이 스타벅스 좋아하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는데 왜 그때 스타벅스 주식을 안 샀을까 후회하는 요즘입니다. 여섯 번째, 퇴직을 빨리 하길 잘했다.
만 49세에 자발적 퇴직 의사를 밝혔을 때 대부분의 주변 사람이 이러다고 말렸지만 막상 나와보니 50세 이상의 퇴직은 조기 퇴직이 아닌 그냥 은퇴로 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잘한 결정이라 생각되고 가족과 부모님께 미안한 마음도 덜해져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7번째는요, 가족 간의 신뢰도가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거의 매일 등교할 때도 하교할 때도 맞아주는 아빠를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행여 걱정했는데 쿨하게 개의치 않는 자녀 녀석을 보니 다행이더라고요. 오히려 아빠랑 시간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퇴직할 때도 미리 의견을 구했고 퇴직 후에도 우리 집의 대략적인 재정 상태와 아빠가 살고자 하는 삶을 미리 알려주었기에 신뢰감이 더 생긴 건 아닐까 싶습니다. 8번째, 부모님은 여전히 걱정이 많으십니다. 일주일에 2번씩 여유롭게 아들과의 시간을 갖게 된 걸 좋아하시면서도 가끔 봐도 되니 네가 어디든 다시 회사를 다니게 된다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제가 다니던 회사의 뉴스에 관심을 가지시고 주가가 어떻더라 지금도 얘기하십니다. 9번째는요, 자리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사 동료나 선배의 임원 승진 소식을 전해주는 후배 녀석이 립 서비스인 줄 알면서도 만일에 땡땡 부장님이 계셨더라면 이라는 말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가 보직을 내려놓는 동료나 선배의 소식에 부질없는 가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 언젠가 나올 거면 보직 있을 때 희망퇴직금까지 받고 내 발로 나온 게 잘한 거야, 이렇게 위로하면서요. 10번째, 1인 사업 대표가 이제 내 직함입니다. 대기업 부장 명함은 사라졌지만 새로운 명함이 생겼습니다. 뭐 하세요? 혹은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라는 질문에 주저할 일이 없습니다. 직원 수가 8,000분의 1로 줄어들었지만 1인 사업의 대표가 되었으니까요. 소일거리지만 진짜 내 일이다, 내 사업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만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자유와 책임감이 적정하게 양립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아무개 대표님보다는 아무개 부장님, 아무개 팀장님이 더 친숙하고 편하게 들리네요. 조기 퇴직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될까 제 경험담 나눠봤습니다. 지난 2년간 대기업 퇴직 후에 저 잘 살고 있습니다. 진작에 조기 퇴직하길 잘했다는 마음이 드는 연말입니다. 하루하루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웃고 즐겁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이분 퇴직 후 2년 어떻게 보세요?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이 가족 간의 신뢰도가 상승했다는 거, 이게 사실 눈에 띄는데요. 퇴직하고 나서 갑자기 주어지는 퇴직에서 급하게 결정한 퇴직이라면 가족 모두가 불안해할 텐데 이분은 그래도 사전에 충분히 퇴직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과 아내, 부모님에게도 충분히 상의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퇴직 후에도 의연하게 본인이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뢰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조기 퇴직을 하냐, 버티냐, 이것은 분명 본인의 결정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퇴직도 준비를 해야 되고 버티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갑작스럽게 주어지는 퇴직을 그때부터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 시점에, 요즘은 회사가 상시 퇴직이 분위기이기 때문에 본인도 언제든지 나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면 이분처럼 준비된 퇴직은 조기 퇴직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댓글을 소개시켜드리면요. 저도 5일만 출근하고 이제 일은 그만두려 합니다. 그런데 쉬는 날은 새벽에 깨고 출근하는 날은 일어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퇴직하고 나면 매일매일이 자유롭지만 무료하지 않을까 하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되네요. 봄 되면 광양 매화도 봐야 하고 기장에 가서 멸치도 먹어야 하고 제주 한 달 살기도 해야 하고 귀촌할 것도 찾아봐야 하고 집짓기 공부도 해야 하고 요리도 배워야 하고 백대명산이라는 곳도 가봐야 하고 이 도시 저 도시 살아보기도 해봐야 하고, 또 다른 분은요, 조기 퇴직 후 잘 못 지낼 거라고 상상했는데 막상 자유롭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행복하신 걸 보니 질투심이 날 정도입니다.
저도 만 50세 12월 말일자로 퇴직했는데 쓰신 글 모두 공감 100배입니다. 제일 부러운 건 1인 사업자가 되신 거네요. 전 현재 집안 살림과 운동만 하고 있는데 사연 읽고 힘 얻어 갑니다. 또 다른 분은요. 글을 보니 어느 정도 준비된 은퇴를 하셨군요. 저는 여전히 월요일이 두려운 직장인입니다. 언젠가 사연자님처럼 월요일을 기다리는 그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또 다른 분은요. 아직 목표에 닿지 않아 회사 생활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나가려고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네요. 투자는 막상 수익이 안 나니 조바심만 생기고 월급이 주는 편안함과 애들 학자금, 대출이자, 고정비용 생각하면 퇴직 생각을 무르게 되는 요즘이네요. 또 다른 분은요. 저는 이번에 임원 승진을 하였습니다. 입사 초기부터 꿈에 그리던 임원이었는데 그리 기쁘지 않습니다. 왠지 허전하고 두렵고 무게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잘 달리던 길에 방향을 잃은 느낌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마음이 드니 은퇴라는 단어가 자꾸 머릿속을 맴도네요. 집에 와이프에게 처음으로 은퇴라는 이야기를 넌지시 던져봤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때 돼서 걱정하라고 하지만 매너리즘이 극복 안 되네요. 사실 요즘 이분처럼 임원을 다는 것을 기피하는 그런 게 있다죠. 임원 이꼬르 퇴직이라는 게 바로 붙어버리니까 임원 다는 게 직원보다 더 불리하다는 게 요즘 세태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댓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연자분은 그래도 준비를 많이 한 겁니다. 늘 준비 얘기하지만 준비를 못하는 것도 현실인데요. 이 퇴직의 현실, 이것을 5가지로 정리한 5제로 한번 말씀드리면요. 월급 제로, 일자리 제로, 사회 신용도 제로, 백그라운드 제로, 전문성 제로, 이렇게 5제로라고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퇴직의 현실, 이 5제로. 여러분들도 공감 가시죠? 요즘 같은 퇴직 시전, 많은 분들이 희망퇴직, 조기퇴직, 명예퇴직, 이런 퇴직이라는 말로 머리가 아프신 경우가 많은데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지금까지 퇴직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러면은 버티세요. 예, 무조건 버티세요. 버티시면 또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악착같이 내보내려고 한다. 그래도 버티세요. 버티시면 내보낼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퇴직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나름대로 준비도 해보고 가족 간에 상의도 해보고 미리미리 준비해 보신 분들, 그리고 나와서 일정 정도의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 놓으신 분들은 희망퇴직, 명예퇴직, 명퇴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유리하게 본인의 인생 후반을 설계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연자분처럼 대기업 S그룹 팀장으로 5년에서 7년은 더 다닐 수 있는데 조기 퇴직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퇴직해도 괜찮아, 이 이야기가 저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준비가 되면 퇴직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사연자분처럼 늘 퇴직에 대해서 잘 준비하시면 퇴직해도 괜찮습니다.